역사 공부 해본 적 있죠? 왜 공부했어요? 취업에 도움돼서? 아니면 시험을 쳐야 돼서? 하지만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외운 것들이 취업을 하거나 시험을 치고 나면 머릿속에서 깔끔하게 사라지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거 알아봤자 인생 사는데 아무 쓸모 없어. 그런데 여기 역사가 쓸모 있다고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가 단순히 암기 과목이 아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해설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역사 강사 최태성이 말하는 역사가 쓸모 있는 이유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역사책에는 연도나 사건, 사람 이름 등 외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들을 1597년 원균의 칠천량해전 대패, 이순신의 명량해전 대승같이 한 줄 한 줄 요약된 형태로 만나게 되죠. 이렇게 역사를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으로만 바라보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AI 스피커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무의미하기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요약된 역사를 펼쳐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고려시대 동국 이상국집을 집필한 이규보는 쉽게 말해 사수생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천재 소리를 듣고 자랐지만 과거 시험에서 3번이나 떨어지고는 그 이유가 이름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규보로 개명을 한 후 4번째 시험에서 겨우 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벼슬에 오른 후에도 바른 소리를 하다가 높으신 분들의 눈밖에 나게 돼 오늘날로 치면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몇백 년 전 인물이 취업, 승진, 사회생활 등 현재의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살았던 거죠. 이렇게 역사를 수많은 인물들의 인생 이야기로 바라보면 친구와 대화를 할 때처럼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역사적 사고란 무엇일까요? 역사 속에서 나의 선택이 어떻게 해석되고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연임에 성공한 후에도 인기가 좋아서 3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하지만 8년의 임기를 마친 워싱턴은 미련 없이 대통령직을 내려놓습니다. 워싱턴이 남긴 선례 덕분에 미국의 대통령들은 별도의 연임 제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150년간 누구도 재선 이상의 욕심을 부린 사람이 없었어요. 역사적 사고를 가진 조지 워싱턴이 스스로 권력을 포기함으로써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라는 미국의 전통을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이승만 대통령의 발췌 개헌을 시작으로 5공화국의 8차 개헌까지 한 사람의 욕심이 약 30년간의 독재 정치의 역사를 만들었죠. 만약 이승만 대통령에게 자신의 행동이 후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역사적 사고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굳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역사 속에 살아가는 나를 인식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약용의 삶을 통해 역사의식의 중요성을 알 수 있죠. 정약용과 정조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를 넘어 마음을 나눈 벗과 마찬가지였어요. 애주가인 정조가 술을 못하는 정약용에게 일부러 술을 하사하거나 활솜씨가 없는 것을 알고 활쏘기 연습을 시키는 등 짓궂은 장난도 서슴지 않았죠. 그러나 정약용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성리학의 나라인 조선에서 천주교를 믿는다는 것이었죠. 정약용을 탄핵하는 상소가 계속 올라오자 정조는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 그를 관직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 정조는 다시 정약용을 조정으로 불러들이지만 정약용의 복직을 하루 앞두고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요. 정조가 죽자 천주교를 못마땅해 하던 세력이 신유박해를 일으켜 정약용은 유배를 가게 되죠. 그렇게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고 돌아온 정약용은 끝내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정약용은 좋은 관직에도 오르지 못하고 영모 사건에 연루돼 가문이 패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약용을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로 알고 있죠. 그 이유는 정약용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썼는데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생각을 책으로 남기지 않는다면 후세 사람들이 사혼부나 형조의 재판 기록만을 보고 자신을 죄인 정약용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지금은 비록 죄인의 입장이지만 역사는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정약용에게 역사의식이 없었다면 뜻대로 풀리지 않는 현재의 삶을 이겨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흐름 속에 있는 자신을 인식함으로써 200년이 지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에 자신의 족적을 분명히 남길 수 있었죠.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막막하고 불안하기만 하죠. 선택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에겐 다행히 그 결과를 모아놓은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역사예요.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역사 속 인물의 선택을 참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온 인물의 인생을 따라가보며 멘토로 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방식의 역사 공부가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준다면 역사를 배우는 것은 꽤 쓸모있는 것 아닐까요?